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성생활을 위한 주치의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지연입니다. 의사 가운을 입고 환자분들을 만난 지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진료실에서 수많은 중년 남성분들의 말 못할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저에게 털어놓는 고민은 비슷합니다. 아내가 잠자리를 피한다는 것, 그리고 예전처럼 아내를 만족시키지 못해 자존심이 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깊이 나눠보면 놀랍게도 문제의 원인은 남성분들의 체력이 아닌 잘못된 상식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침대 위에서의 능력을 마치 운동 경기처럼 생각하십니다. 더 빠르게,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오래 움직여야만 여성이 좋아할 것이라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여성의 몸은 강한 힘으로 밀어붙인다고 해서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그동안 정답이라고 믿어왔던 침대 위의 상식들을 의학적인 관점에서 다시 짚어보려 합니다. 무조건적인 열정보다는 여성의 몸을 이해하는 섬세한 지식이 여러분의 밤을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아내에게 사랑받는 남편이 되는 첫걸음을 함께 시작해 볼까요? 우선 남성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인 속도와 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남성의 성 반응 곡선은 급격하게 타오르는 불과 같습니다. 시각적인 자극만으로도 즉각적인 반응이 오고 흥분 단계로 빠르게 진입합니다. 반면 여성의 몸은 서서히 데워지는 물과 같습니다. 충분한 시간과 정서적인 교감이 있어야만 비로소 받아들일 준비를 마칩니다. 이러한 생물학적 차이를 무시한 채 남성의 속도대로만 밀어붙이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삽입과 동시에 격렬한 피스톤 운동을 시작하십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열심히 움직이면 아내가 감동할 것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빠르고 강한 마찰은 여성에게 쾌락이 아닌 고통을 줍니다. 여성의 질 내부는 매우 섬세한 점막과 신경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곳은 기계적인 자극보다는 부드러운 압박과 온기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따라서 무작정 속도를 높이는 것은 오히려 여성의 감각을 무디게 만들고 심리적인 방어 기제를 작동시킵니다. 진정한 고수는 움직임의 미학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원칙은 역설적이게도 움직이지 않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남성의 성기가 여성의 몸 안으로 진입한 직후, 바로 그 순간이 관계의 질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입니다. 삽입 직후 약 1분에서 2분 동안은 절대로 움직이지 말고 그 상태 그대로 멈춰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다림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 몸은 외부 물질이 들어오면 본능적으로 경계하며 근육을 수축시키는 방어 본능이 있습니다. 여성의 질 근육 역시 남성의 성기가 진입하는 순간 반사적으로 긴장하며 좁아집니다. 이때 억지로 움직이면 마찰이 심해져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쓰라림과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포옹한 채 서로의 숨소리를 느끼며 기다려주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정지된 시간 동안 남성의 천이 질 내부로 전달되면서 여성의 몸은 이 상황을 안전하다고 인식하게 됩니다. 긴장을 관장하는 교감 신경이 가라앉고 이완을 돕는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꽉 닫혀있던 질 근육이 스르르 풀리며 남성의 성기를 부드럽게 감싸 안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질의 수용성 이완이라고 표현합니다. 남편이 나를 위해 기다려주고 있다는 심리적 안정감은 여성의 뇌에서 옥시토신 분비를 촉진합니다. 여성이 편안한 한숨을 내쉬거나 남편을 꽉 끌어안는 순간, 바로 그때가 비로소 움직여도 좋다는 신호입니다. 신호가 떨어졌다면 이제 본격적인 교감을 시작해야겠지요. 하지만 여기서도 급발진은 금물입니다. 성관계는 기승전결이 있는 하나의 이야기와 같아야 합니다. 초반부의 핵심은 부드러움과 묵직함의 조화입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를 들어갈 때는 약하고 부드럽게, 나올 때는 탄력 있게 한다는 원칙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많은 남성들이 강하게 밀어넣는 것이 남자답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여성의 해부학적 구조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성의 질 입구 쪽 3분의 1 지점에는 성감대가 집중되어 있지만 동시에 통증을 느끼는 통각신경도 예민합니다. 따라서 진입할 때는 마치 다림질을 하듯 천천히 그리고 묵직하게 밀고 들어가야 합니다. 질벽에 있는 주름 하나하나를 지그시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압박감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빠져나올 때는 살짝 리듬감을 주어질 입구가 아쉬움에 스스로 조여들게 유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슬로우 모션은 여성의 성감을 피부 표면이 아닌 몸속 깊은 곳에서부터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느린 움직임은 여성으로 하여금 매 순간의 감각에 온전히 집중하게 만듭니다. 다음 자극은 언제 올까 하는 기대감은 뇌 속의 도파민 농도를 서서히 상승시킵니다. 급격하게 타올랐다 꺼지는 성냥불 같은 흥분이 아니라 은근하게 오래 타는 숯불 같은 흥분을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또한 남성에게도 이 느린 초반 과정은 사정 조절 능력을 키워주는 훌륭한 훈련이 됩니다. 초반에 충분히 예열을 마쳤다면 이제 중반부로 넘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반드시 깨야 할 고정관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피스톤 운동은 앞뒤로만 하는 것이라는 1차원적인 생각입니다. 여성의 질은 평면이 아닌 입체적인 3차원 공간입니다. 앞뒤뿐만 아니라 위아래 그리고 좌우의 감각이 모두 다릅니다. 특히 여성들이 민감해야 하는 부위들은 질의 앞벽이나 측면 혹은 자궁경부 주변에 다양하게 분포해 있습니다. 단순히 앞뒤로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마치 보물 지도를 가지고도 한 길로만 다니는 것과 같습니다. 중반부에서 권장하는 테크닉은 질 내부를 골고루 탐색하듯이 자극하는 것입니다. 성기를 깊숙이 넣은 상태에서 후퇴하지 말고 그 안에서 움직임의 폭을 작게 하여 질벽을 문지르는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왼쪽 벽을 향해 3번 지그시 압박하고 다시 오른쪽 벽을 향해 3번 압박하는 식으로 변화를 주는 것입니다. 마치 질 내부를 꼼꼼하게 마사지하듯 탐색하는 이 움직임은 여성에게 전혀 다른 차원의 쾌감을 선사합니다. 남성의 귀두가 질벽의 굴곡을 타고 넘을 때마다 여성은 뱃속 깊은 곳에서 울리는 진동을 느끼게 됩니다. 이때 여성의 골반 근육이 불수의적으로 수축하며 남성을 꽉 물어주는 반응이 온다면 여러분은 정확히 포인트를 공략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선적인 마찰보다는 곡선적인 압박이 여성에게는 훨씬 더 깊은 자극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입체적인 자극이 지속되면 여성의 호흡은 점차 거칠어지고 신음소리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제 후반부 스퍼트를 올려야 할 때가 왔습니다. 이때는 속도를 높여 강렬한 자극을 주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무조건적인 고속 주행보다는 강약 조절이 필수입니다. 강하게 몰아쳤다면 다시 부드럽게 달래주는 리듬의 변화가 있어야 여성의 감각이 무뎌지지 않고 끝까지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의 조절입니다. 나 혼자 사정감이 왔다고 해서 전력 질주를 해버리면 여성은 절정의 문턱에서 좌절하게 됩니다. 여성의 골반 움직임이 격렬해지고 질 수축이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오르가슴 전조 증상이 보일 때까지 남성은 인내심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남성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도대체 이 행위를 얼마나 오래 지속해야 여자가 만족할까요? 30분, 1시간, 많은 남성들이 오래 할수록 좋다는 신화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술자리에서 나는 1시간도 넘게 한다 며 자랑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너무 긴 시간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질 분비물에는 한계가 있어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질 내부가 건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윤활 작용을 하던 애액이 마르면 마찰은 쾌락이 아닌 고통으로 변합니다. 통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여성은 도대체 언제 끝나지라는 생각만 하게 되고 오르가슴은커녕 불쾌한 기억만 남게 됩니다. 미국의 저명한 성학자들이 수천 쌍의 커플을 대상으로 연구한 흥미로운 결과가 있습니다. 여성이 오르가슴에 도달하여 가장 큰 만족을 느끼는 최적의 삽입 시간은 바로 8분에서 13분 사이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1시간이 아닙니다.
단 8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전이 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 삽입하여 움직이는 시간을 말합니다. 이 8분이라는 시간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여성의 골반에 충분한 혈액이 몰려 울혈이 생기고 신경 전달 물질이 뇌를 자극하여 절정의 역치를 넘어서는 데 필요한 생리학적인 최적의 시간입니다. 라면을 끓일 때도 적당한 시간이 있듯이 사랑의 행위에도 가장 맛있는 시간이 존재합니다. 3분 카레처럼 너무 급하게 끝내는 것도 문제지만 사골 국물처럼 너무 오래 우려낸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8분 동안 딴 생각하지 않고 앞서 말씀드린 초반의 정지, 중반의 입체적 움직임, 후반의 리듬감을 꽉 채워 밀도 있게 진행해 보십시오. 그 8분은 1시간의 지루한 노동보다 100배 더 강렬한 기억을 아내에게 남길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침대 옆에 보이지 않는 타이머를 두십시오. 그리고 무조건 오래가 아니라 밀도 있는 8분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여성이 지루해하거나 힘들어하지 않고 쾌락의 정점에서 함께 폭발할 수 있는 그 마법의 시간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체력이 아니라 센스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8분 동안 환상적인 테크닉을 구사했다 하더라도 마지막 마무리가 부실하다면 활용점정을 찍지 못한 그림과 같습니다. 남자의 자존심이자 관계의 피날레인 사정. 그런데 요즘 많은 중년 남성분들이 예전 같지 않다며 고개를 숙입니다. 폭포수처럼 시원하게 뻗어 나가던 줄기는 온데간데 없고 힘없이 주르륵 흘러내리는 마무리에 남몰래 한숨 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성을 깜짝 놀라게 할 정도로 세찬 사정감은 남성에게는 최고의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동시에 여성에게는 내가 이 남자를 이만큼 미치게 만들었구나 라는 정복감과 시각적 흥분을 안겨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실비실한 마무리의 원인은 스트레스, 음주, 흡연 등 다양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발사대 역할을 하는 근육이 늙고 병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정은 전객이 저절로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근육의 강력한 수축 작용에 의해 고압으로 분출되는 현상입니다. 이 펌프질을 담당하는 핵심 근육이 바로 PC 근육, 우리말로는 치골미 골근입니다. 이 근육이 약해지면 전객을 밀어내는 힘이 떨어져 사정 쾌감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입니다. 더 나아가 발기의 강도도 약해지고 원하지 않을 때 소변이나 전객이 새어나오는 조루 증상까지 나타나게 됩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 근육만 제대로 단련시킨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20대 못지않은 혹은 그보다 더 강력한 파워 사정을 되찾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중요한 근육은 어디에 붙어 있고 어떻게 훈련해야 할까요? 헬스장에 가서 무거운 기구를 들어야 할까요? 아닙니다. 이 근육은 아주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며 남들이 모르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마법의 근육인 PC 근육을 정확히 찾아내는 방법과 침실의 영웅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체적인 트레이닝 비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단순히 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의학적으로 검증된 가장 효과적인 단련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남성의 성적 능력을 결정짓는 절대 반지와도 같은 PC 근육, 즉 치골미 골근을 찾아내고 단련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케겔 운동이 좋다는 말은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으면서도 정작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 엉뚱한 곳에 힘을 쓰다 포기해 버리곤 합니다. 진료실에서 환자분들에게 시범을 보여달라고 하면 열의 9은 배에 힘을 꽉 주거나 엉덩이 근육을 쥐어짜며 얼굴만 붉어지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정은 배나 엉덩이가 아니라 요도를 감싸고 있는 근육이 하는 것입니다. 엉뚱한 근육을 단련해봤자 복근만 생길 뿐 우리가 원하는 정력 강화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PC 근육은 골반 깊숙한 곳, 고환과 항문 사이의 회음부 안쪽에 은밀하게 숨어 있습니다. 이 근육을 찾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은 바로 소변 줄기, 끊기 테스트입니다. 화장실에서 소변을 보다가 중간에 의도적으로 소변을 뚝 멈춰 보십시오.
이때 소변을 막기 위해 본능적으로 몸 안쪽 어딘가에 힘이 들어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항문이 살짝 조여지면서 고환이 위로 당겨 올라가는 듯한 느낌, 혹은 회음부 안쪽이 묵직하게 들리는 느낌. 바로 그 느낌이 드는 곳이 우리가 찾던 PC 근육입니다. 이때 아랫배나 허벅지에 손을 대보았을 때 단단하게 힘이 들어가지 않아야 제대로 찾은 것입니다. 오직 회음부 안쪽에 있는 근육만으로 소변을 통제했다면 여러분은 성공적으로 정력의 스위치를 찾아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제가 의사로서 아주 중요한 경고를 하나 드려야겠습니다. 이 소변 끊기 테스트는 오직 PC 근육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한 용도로만 아주 가끔씩 수행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훈련을 한답시고 매번 소변을 볼 때마다 줄기를 끊었다, 풀었다를 반복하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행동입니다. 배뇨 중에 억지로 근육을 수축시키면 방광 내 압력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이렇게 되면 소변이 요관을 타고 역류하거나 방광에 잔뇨가 남아 요로 감염이나 방광염 같은 심각한 비뇨기과적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비뇨의학과 전문의들의 공통된 소견이니 소변 볼 때는 그냥 시원하게 보시고 훈련은 방광이 비어있는 평상시에 하셔야 합니다. 위치를 정확히 파악했다면 이제 본격적인 트레이닝에 돌입할 차례입니다. 이 운동의 핵심 원리는 헬스장에서 하는 웨이트 트레이닝과 똑같습니다. 근육에 부하를 주고 휴식을 주는 과정을 반복하여 근섬유를 굵고 단단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과는 상관없이 방금 찾은 그 PC 근육을 소변을 참을 때처럼 강하게 조여줍니다. 그리고 그 상태를 유지했다가 천천히 힘을 풀어 이완시킵니다. 이것이 1회입니다. 초보자의 경우 처음부터 무리하게 시간을 늘리기보다는 정확한 자극점을 찾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3초 동안 꽉 조이고 3초 동안 힘을 완전히 빼고 쉬는 것으로 시작하십시오. 익숙해지면 이 시간을 점차 늘려가는 것입니다. 5초 수축하고 5초 이완하기, 그리고 10초, 20초로 늘려나가 최종적으로는 한 번 조일 때 30초 이상 버티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마치 전신 운동인 플랭크를 하듯이 근육의 지구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하루에 30초 버티기가 힘들다면 10초나 20초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꾸준히 자주 하느냐입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하루에 최소 50회에서 100회 정도 반복할 것을 권장합니다. 100회라고 하니 너무 많아 보여서 부담스러우신가요? 하지만 이 운동의 가장 큰 장점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순간에도 여러분은 하실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지하철 안에서 손잡이를 잡고 서 있으면서도 가능하고 사무실 의자에 앉아 업무를 보면서도 가능합니다. 꽉 막힌 도로 위차 안에서 운전대를 잡고 있을 때나 심지어 지루한 회의 중에도 남들 모르게 은밀하게 훈련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게 앉아있지만 속으로는 치열하게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죠. 누구도 당신이 지금 정력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할 것입니다. 이 훈련을 하루도 빠짐없이 1개월에서 2개월만 지속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변화가 몸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실제로 저의 처방을 믿고 꾸준히 실천한 환자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가장 먼저 달라지는 것은 발기의 질입니다. 이전에는 물렁물렁했던 발기가 돌처럼 단단해지고 발기 각도 자체가 눈에 띄게 높아집니다. PC 근육이 해면체로 들어온 혈액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꽉 잡아주는 댐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망의 사정 순간 그 차이는 더욱 극명해집니다. 예전에는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듯 힘없이 흘러나왔다면 이제는 소방 호스에서 뿜어져 나오듯 강력한 압력으로 분출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근육이 펌프질을 하는 힘이 세지니 당연히 사정시 느끼는 쾌감의 강도 또한 비교할 수 없이 높아집니다. 비실비실했던 마무리가 폭포수 같은 절정으로 바뀌는 기적. 그것은 어떤 비싼 약이 아니라 오직 여러분의 꾸준한 땀방울만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결과입니다. 자, PC 근육 단련법이
현대의학이 검증한 전공법이라면 이번에는 조금 색다른 방법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법이지만 현대의학적으로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방법입니다. 바로 발끝으로 서서 소변 보기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편하게 서서 보는 게 아니라 까치발을 들고 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의학적 원리와 현대 생리학이 절묘하게 만나는 지점인데 의외로 많은 남성분들이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스태미나의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원래 소변을 볼 때 사람의 몸은 일종의 무장 해제 상태가 됩니다. 배출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온몸의 근육이 이완되고 땀구멍과 모세혈관이 열리게 되죠. 소변을 다 보고 나면 몸이 으스스 떨리면서 한기를 느끼는 현상,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것을 의학적으로는 배뇨 후 떨림이라고 하는데 천이 따뜻한 소변과 함께 빠져나가면서 빼앗긴 열을 보충하기 위해 근육이 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의학에서는 이 현상을 조금 다르게 해석합니다. 사기, 즉 나쁜 기운이 몸에 들어오거나 몸의 양기가 빠져나가는 순간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옛 의서에서는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대소변을 볼 때조차 마음을 놓지 말고 기를 지켜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뒤꿈치를 들고 발끝으로 서서 이를 보는 것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소변이 앞에 섰을 때 입을 꽉 다물어 치아를 맞물리게 하고 발 뒤꿈치를 들어 체중을 발가락 끝에 실은 상태로 볼일을 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종아리 근육과 허벅지 안쪽 내정은 그리고 엉덩이 근육까지 하체 전체의 팽팽한 긴장감이 유지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자세를 취하면 자연스럽게 앞서 말씀드린 PC 근육과 항문 괄약근에도 힘이 들어가게 됩니다. 즉, 소변을 보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하체와 골반 근육이 풀리는 것을 방지하고 오히려 에너지를 가두는 효과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한방에서는 이를 신, 즉 신장 기능이 강화된다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신장은 단순히 콩팥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남성의 생식 능력과 정기를 관장하는 핵심 장기를 뜻합니다. 하루에 5번에서 6번 소변을 본다고 가정했을 때 매번 이렇게 까치발을 드는 습관을 들인다면 어떨까요? 그것만으로도 따로 시간을 내지 않고 하루에 10여 분씩 하체와 골반 근육을 단련하는 셈이 됩니다.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거대한 변화를 만듭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분들은 소변 줄기가 굵어지고 밤에 자다가 화장실을 가는 야간요 증상이 줄어들었다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관계 시 허리 힘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볼일도 보고 정력도 키우는 일석이조의 효과,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든 것도 아니니 오늘부터 당장 화장실에서 실천해 보시기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단, 공중 화장실에서 너무 과도하게 발을 높이 들면 옆 사람이 이상하게 쳐다볼 수도 있겠지요. 그러니 살짝만 들어 종아리에 텐션을 주는 정도로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발의 높이가 아니라 하체 근육의 긴장감 유지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피스톤 운동의 기술부터 PC 근육 단련법, 그리고 생활 속 작은 습관까지 남성의 힘을 키우는 외적인 방법들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고수는 칼을 잘 쓰는 사람이 아니라 칼을 쓰지 않고도 상대를 제압하는 사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침대 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강철 같은 근육과 현란한 허리 놀림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이 빠져 있다면 그 모든 것은 그저 육체 노동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바로 마인드 컨트롤, 즉 심리적인 기술입니다. 많은 남성들이 간과하고 있지만 발기와 사정은 하반신이 아니라 뇌에서 시작되는 작용입니다. 내가 흥분해야 피가 돌고 내가 명령해야 사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너무 잘하려고 하는 마음, 상대를 반드시 만족시켜야 한다는 그 부담감이 오히려 뇌를 긴장시켜 기능을 마비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를 의학 용어로는 수행불안이라고 합니다.
젊은 남성들의 조루나 발기부전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심리적인 압박감입니다. 아내 앞에서 당당하고 싶은데 혹시나 실수할까봐 걱정하는 그 마음이 오히려 몸을 굳게 만드는 것이죠. 다음 파트에서는 이 지긋지긋한 수행 불안을 없애고 뇌를 쾌락의 도구로 활용하여 침대 위에 자신감을 되찾는 마인드 트레이닝 비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궁금해하는 사정 조절의 결정적 기술, 이른바 멈춤의 미학에 대해서도 깊이 있게 다뤄볼 것입니다. 사정감이 밀려오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 어떻게 해야 그 파도를 넘기고 더 긴 쾌락의 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의학적 솔루션을 기대해 주십시오. 또한 파트너인 여성의 심리를 역이용하여 나의 성적 능력을 배가시키는 고도의 심리 전술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반하는 포인트는 의외로 거창한 테크닉이 아닐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 눈빛 하나로 남자의 가치를 높이고 여성을 안달나게 만드는 침실의 심리학. 이 내용을 알게 된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테크닉에 집착하지 않고도 여유롭게 관계를 리드하는 매력적인 남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몸은 정직합니다. 땀 흘린 만큼 보답하고 아껴준 만큼 기능합니다. 오늘 배운 PC 근육 운동과 발끝 서기, 내일로 미루지 말고 지금 당장 시작해 보십시오. 작심삼일도 10번 하면 한 달이 됩니다.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한다면 반드시 박달나무보다 더 단단하고 왕성한 스태미나를 가진 남자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몸을 단련했다면 마음을 단련하러 가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여러분의 뇌를 섹시하게 만들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몸만 건강한 남자가 아니라 여유와 자신감이 넘치는 진짜 남자가 되는 길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침실은 두 사람의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내밀한 놀이터지, 당신의 능력을 평가받는 살벌한 시험장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 많은 남성들이 침대에 눕는 순간부터 자신을 평가의 도마 위에 올려놓습니다. 아내를 만족시켜야 한다는 압박감, 지난번에 실패했던 기억, 오늘은 과연 잘 될까 하는 불안감이 뇌를 잠식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이때 우리 몸의 교감, 신경이 과도하게 흥분하면서 혈관을 수축시키는 아드레날린을 뿜어냅니다. 발기라는 것은 부교감 신경이 편안하게 이완되어 혈관이 확장되고 그곳으로 피가 쏠려야 가능한 현상인데 긴장과 불안은 정반대의 작용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신체적으로 건강한 남성이라도 심리적으로 위축되면 그곳은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민성 발기부전의 정체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마음가짐을 바꾸셔야 합니다. 나는 아내를 정복하러 온 전사가 아니라 아내와 함께 즐거운 춤을 추러 온 파트너라고 생각하십시오. 내가 즐거워야 아내도 즐겁습니다. 실수해도 괜찮고 중간에 조금 시들어도 괜찮다는 뻔뻔함이 오히려 당신을 더 강하게 만듭니다.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다면 이제 실전에서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사정 조절의 기술, 즉 멈춤의 미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이를 정지 시작법이라고 부릅니다. 많은 조루 환자분들이 저지르는 실수가 사정감이 몰려오는 그 순간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괄약근에 힘을 주며 버틴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사정 반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힘을 주는 것은 오히려 사정을 촉진하는 결과를 낳습니다. 불이 붙은 도화선은 밟아서 끄는 것이 아니라 도화선 자체를 잘라내야 합니다. 사정감을 1점부터 10점까지의 수치로 나누어 상상해 보십시오. 1점은 아무 느낌 없는 상태, 10점은 사정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9점이나 10점에 도달해서야 멈추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입니다. 현명한 남자는 7점, 즉 기분이 너무 좋은데 이제 슬슬 위험하다는 생각이 드는 바로 그 지점에서 과감하게 모든 움직임을 멈춥니다. 삽입 운동을 중단하고 성기를 빼낼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저 동작을 멈추고 깊은 심호흡을 하십시오. 이때 중요한 것은 분위기를 깨지 않는 것입니다. 갑자기 로봇처럼 멈춰버리면 여성은 당황할 수 있습니다. 하체 동작은 멈추되 입술은 아내의 입술이나 목덜미를 찾으십시오.
손으로는 아내의 가슴이나 클리토리스를 부드럽게 애무해 주십시오. 하반신의 자극은 차단하되 상반신의 애무를 지속함으로써 여성의 흥분은 유지시키고 남성의 흥분 수치만 7점에서 5점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흥분이 가라앉으면 천천히 움직임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3번 정도 반복한 뒤에 마지막 4번째에 사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마스터스 앤 존슨 박사가 제안한 사정 조절 훈련의 핵심입니다. 만약 정지하는 것만으로 조절이 힘들다면 조금 더 적극적인 방법인 압박법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파트너의 도움이 조금 필요한 방법인데 사정감이 7점에 도달했을 때 성기를 잠시 빼낸 뒤 귀두 밑부분, 즉 음경과 귀두가 만나는 잘록한 부분을 엄지와 검지로 강하게 3초에서 4초간 눌러주는 것입니다. 특히 요도 쪽을 압박하면 사정 욕구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생리적 반응이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무드가 깨질까봐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이를 하나의 놀이나 테크닉으로 활용한다면 부부 사이의 색다른 즐거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에게 나 지금 나올 것 같아. 좀 도와줘. 라고 솔직하게 말하고 아내가 손으로 꽉 쥐어주게 하십시오. 이 작은 행위가 두 사람의 신뢰를 높이고 남성에게는 사정 조절에 대한 자신감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심리적인 전술 하나 더. 여성은 청각에 매우 예민한 동물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침묵 속의 섹스는 여성에게 지루함이나 불안감을 줄 수 있습니다. 남성이 내뱉는 거친 숨소리, 그리고 너무 좋아, 당신 오늘 정말 예뻐, 미칠 것 같아 같은 짧지만 강렬한 언어적 표현들은 여성의 뇌를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최음제입니다. 남성이 소리를 내어 자신의 쾌감을 표현하면 여성은 내가 남편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성취감을 느끼며 더욱 적극적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여성이 보내는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지금 여기가 좋아요, 더 해줘요, 혹은 아파요를 알리는 내비게이션입니다. 이 소리에 반응하여 움직임을 조절할 때 두 사람의 몸은 완벽한 하모니를 이루게 됩니다. 이제 화제를 조금 돌려 우리의 근원적인 에너지, 즉 스태미나를 갉아먹는 생활 속의 적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아무리 좋은 테크닉과 마인드 컨트롤을 장착했다 하더라도 몸이라는 하드웨어가 망가져 있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진료실을 찾는 발기부전 환자의 절반 이상은 약물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생활 습관 교정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치명적인 2가지 독이 있으니 바로 술과 담배입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술을 마시면 알코올의 힘을 빌려 더 과감해지고 오래 할 수 있다고 착각합니다. 흔히 말하는 술 기운에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의학적으로 알코올은 중추신경 억제제입니다. 술을 마시면 일시적으로 불안감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질 수는 있지만 뇌에서 성기로 보내는 신경 신호 전달 체계가 둔해집니다. 감각이 무뎌지기 때문에 사정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정력이 세진 것으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지연 사정이라는 일종의 성기능 장애일 뿐 건강한 스태미나가 아닙니다. 게다가 과도한 알코올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고환의 크기를 위축시킵니다. 술 먹고 한 다음 날 왠지 모르게 허무하고 발기가 잘 안 되는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것이 바로 알코올이 당신의 신경과 혈관을 공격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쾌락을 원하신다면 술은 분위기를 돋우는 와인 한 잔 정도로 제한하셔야 합니다. 담배는 더 말할 것도 없는 최악의 적입니다. 발기의 메커니즘은 아주 단순합니다. 스펀지 같은 음경 해면체 내 혈관이 확장되어 그곳에 피가 가득 차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담배 속의 니코틴은 혈관을 수축시키는 가장 강력한 물질 중 하나입니다. 담배 한 대를 피우면 우리 몸의 혈관은 즉시 좁아지고 혈액 순환 속도는 느려집니다. 좁아진 도로에 차가 많이 들어갈 수 없듯이 수축된 혈관으로는 충분한 양의 피가 쏠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흡연자들은 비흡연자에 비해 발기 강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발기가 되더라도 금방 풀려버리는 현상을 겪게 됩니다. 더 무서운 것은 동맥경화입니다.
담배의 타르와 각종 독성 물질들은 혈관 벽에 찌꺼기를 쌓이게 만듭니다. 음경으로 가는 동맥은 우리 몸의 다른 혈관보다 훨씬 가늘기 때문에 혈관 질환의 신호가 가장 먼저 나타나는 곳이 바로 하반신입니다. 즉, 발기부전은 단순히 성기능의 문제가 아니라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같은 치명적인 질환이 오고 있다는 조기 경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정력을 키우고 싶다면 비싼 보양식을 찾기 전에 당장 담배부터 끊으셔야 합니다. 금연을 하면 일주일만 지나도 아침 발기가 달라지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트레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 수는 없겠지만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을 과다 분비시킵니다. 코르티솔은 우리 몸이 위기 상황에 대처하도록 돕는 호르몬이지만 부작용으로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강력하게 억제합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선교가 떨어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회사 일로, 돈 문제로 머리가 복잡할 때 억지로 관계를 가지려 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차라리 운동을 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것이 낫습니다. 운동은 엔도르핀을 생성하여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하체 근육을 단련시켜 자연스럽게 정력을 강화하는 최고의 천연 비아그라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정력에 좋다는 뱀, 장어, 굴 등 수많은 속설들이 있지만 의학적으로 검증된 핵심 영양소는 몇 가지로 요약됩니다. 첫 번째는 아연입니다. 카사노바가 즐겨 먹었다는 굴에 풍부한 아연은 남성 호르몬 합성의 필수적인 미네랄이며 정자의 활동성을 높여줍니다. 두 번째는 아르기닌입니다. 장어나 마늘에 많이 들어있는 아르기닌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를 생성하는데 이 산화질소가 바로 혈관을 확장시켜 발기를 돕는 핵심 물질입니다. 비아그라의 원리도 결국 이 산화질소 작용을 돕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토마토에 들어있는 라이코펜은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입니다. 전립선이 튼튼해야 사정시 정객을 힘차게 밀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균형 잡힌 식단과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뱃살이 나오면 남성 호르몬이 지방 조직에서 여성 호르몬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복부 비만은 남성의 무덤입니다. 오늘의 저녁 식탁에서 기름진 튀김 대신 신선한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대 위에 자신감을 되찾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피스톤 운동의 기술부터 PC 근육 단련, 마인드 컨트롤,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남성의 성 건강을 위한 거의 모든 퍼즐 조각을 맞춰보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마지막 한 조각이 남아 있습니다. 바로 이 모든 노력이 향해야 할 궁극적인 목적지, 파트너와의 교감과 배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테크닉이 화려하고 힘이 넘쳐도 상대방의 마음을 열지 못하면 그것은 그저 혼자만의 운동일 뿐입니다. 특히 여자가 관계 후 남자의 등에서 느끼는 감정과 사정 후 5분이 다음 관계를 결정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당신이 진정한 사랑꾼으로 거듭나는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남성의 사정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다음 관계를 위한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사정과 동시에 모든 미션이 완료되었다는 듯이 등을 돌리고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듭니다. 이것은 생물학적으로는 이해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사정 직후 남성의 뇌에서는 프롤락틴이라는 호르몬이 다량 분비되는데 이 호르몬은 성적 흥분을 가라앉히고 급격한 졸음과 나른함을 유발하는 수면 유도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남자가 관계 후 바로 잠드는 것은 사랑이 식어서가 아니라 호르몬의 강력한 마취 효과 때문이라는 변명이 통하는 지점입니다. 하지만 여성의 몸은 다릅니다. 여성에게는 부름기가 없으며 오르가슴 후에도 옥시토신 수치가 높게 유지되어 정서적인 유대감을 확인받고 싶어 하는 욕구가 절정에 달합니다. 이때 남편이 등을 돌린다는 것은 아내에게 내가 그저 배설의 도구였나 라는 비참함과 모멸감을 심어주는 최악의 행동입니다. 이 감정이 쌓이면 아내는 다음번 관계를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잠자리를 피하는 아내를 탓하기 전에 지난번 관계 후 당신의 뒤태가 얼마나 차가웠는지를 먼저 되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하는 것이 바로 골든타임 5분의 법칙입니다. 사정 후 밀려오는 졸음을 이겨내고 딱 5분만 투자하십시오. 거창한 대화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아내를 품에 안고 토닥여 주거나 이마에 키스하며 사랑해, 좋았어 라고 속삭여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 짧은 5분의 시간 동안 아내의 뇌에는 당신에 대한 신뢰와 사랑이 깊게 각인됩니다. 이 긍정적인 기억은 다음번 관계 시 아내의 몸을 더 빨리, 더 뜨겁게 열리게 만드는 최고의 윤활제가 됩니다. 즉, 애프터케어는 아내를 위한 봉사가 아니라 당신의 다음 쾌락을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인 셈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정을 통해 완벽한 섹스를 위한 모든 재료를 손에 넣었습니다. 초반의 정지 동작을 통해 여성의 긴장을 풀어주고 약기 탄출의 법칙으로 부드럽게 시동을 겁니다. 중반부에는 좌삼삼, 우삼삼의 입체적인 움직임으로 질 내부에 숨겨진 성감대들을 깨우고 후반부에는 8분 이상의 지속적인 리듬으로 여성을 절정으로 이끕니다. 그리고 평소 단련해둔 PC 근육을 이용해 폭포수 같은 사정으로 화려하게 피날레를 장식한 뒤 따뜻한 포옹으로 사랑을 확인하며 마무리합니다. 이것이 바로 의학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가장 완벽한 성관계의 시나리오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운동선수가 하루아침에 금메달을 딸 수 없듯이 침대 위의 기술도 부단한 연습과 호흡 맞추기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노력하는 태도입니다. 당신이 오늘 배운 내용 중 단 하나, 예를 들어 삽입 후 1분간 기다려주는 것 하나만 실천하더라도 아내는 당신의 변화를 즉각적으로 감지할 것입니다. 에오? 오늘따라 왜 이렇게 부드럽지? 나를 배려하고 있구나 라는 느낌을 받는 순간 아내의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침실의 독입니다. 한국의 중년 부부들은 성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너무나 부끄러워하고 금기시합니다. 하지만 몸의 대화가 막히면 마음의 대화도 막히고 결국 관계 자체가 소원해집니다. 오늘 밤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 아까 내가 왼쪽으로 움직였을 때 느낌이 어땠어?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속도는 어느 정도야? 라고 말이죠.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서로의 취향을 알아가고 맞춰가는 과정 자체가 두 사람을 더욱 끈끈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찾아오는 신체적 변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40대, 50대가 되면 20대 때와 같은 강철 같은 발기력을 유지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섹스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젊은 날의 성급함이 사라지고 여유와 노련미가 그 자리를 채웁니다. 발기가 조금 약해졌다면 손과 입을 더 많이 사용하면 되고 사정량이 줄었다면 더 깊은 정서적 교감으로 채우면 됩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린 발끝으로 서서 소변 보기와 PC 근육 운동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습관입니다. 이는 단순히 정력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년 남성들의 가장 큰 고민인 전립선 비대증이나 요실금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하체와 튼튼한 골반 근육은 100세 시대까지 활기찬 남성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가장 든든한 보호막입니다. 하루에 몇 번 화장실에서의 작은 습관이 당신의 노년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부부 관계는 두 사람이 함께 추는 탱고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리드하면 다른 한 사람은 따라가고 때로는 서로의 눈빛만으로도 발을 맞춥니다. 박자가 꼬이고 발을 밟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춤을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실수를 웃음으로 넘기고 서로를 꼭 끌어안으며 다시 리듬을 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행복한 성생활의 모습 아닐까요? 섹스는 테크닉 경연 대회가 아니라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고 위로받는 가장 따뜻한 안식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남성분들에게 꼭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내는 당신의 테크닉을 평가하는 심사위원이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사랑을 원하고 당신과의 연결을 갈망하는 여자입니다. 당신이 조금 서툴러도, 시간이 조금 짧아도 진심으로 그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간다면 그녀는 그 어떤 테크닉보다 더 큰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기교는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진심은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밤 기교보다는 진심을 담아 아내를 안아 주십시오. 제가 오늘 전해드린 이 긴 이야기가 여러분의 침실에 작은 혁명을 일으키기를 바랍니다. 단순히 읽고 지나가는 정보가 아니라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살아있는 지식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변화는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밤 아내와의 잠자리에서 이탄출의 부드러움과 PC 근육의 강인함을 직접 경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후에 달콤한 5분을 놓치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지현이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사랑과 활력이 넘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